자, 이게 국자법이 일단은 이게 조직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법에는 조직법과 작용법이 있어. 물론 구제법도 있죠. 예? 조직법은 말 그대로 그 행정기관을 조직 구성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도대체 그 사무가 뭐냐를 다루는 법이 조직법이야. 근데 작용법은 도대체 국민에 대해서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근거법이야. 예를 들면 이거는 국자법, 정보조직법. 정보조직법에서 일단은 나오는 거지, 경찰이라는 기관이. 국자법에서 경찰기관들, 경찰청장, 뭐 국가경찰연회, 시도경찰연회, 시도경찰장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사무가 뭐냐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인가 국민에서 하려면 작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지법,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 작용법이야. 작용법.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명령하고 강제하고 이러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작용법이 있어야 돼. 작용법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일단 조직법의 대표법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에 관한 법률이지. 이제 옛날 용어로는 관제라고 했죠. 관제. 이게 뭐 경무청, 관제 뭐 이런 거, 관의 제도, 관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법들은 관제, 뭐 경시청, 관제직장, 경시청은 이제 일본의 얘기지만, 그 관제직장 이렇게 하고, 이런 경부청 관제직장,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거죠. 근데 작용법은 행정경찰 장정, 뭐 행정경찰, 경찰행정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경찰행정법이 주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따로 이제 있었던 거고, 이게 작용법이고, 이게 이제 경직법의 아버지지. 경직법의 아버지가 행정경찰 장정이고, 조직법의 아버지는 경무청 관제직장이고, 지금 현행법은 국자법, 여기는 경찰직무집행법 등이죠. 이게 작용법은 엄청 많은 거야. 조직법은 별로 안 돼요. 몇 개 안 되고, 작용법은 대부분 이게 다 작용법이 대부분인 거야. 우리가 배우는 법들의 대부분은 뭐 행정기본법도 작용법이고, 작용법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목적에 보면 법이 달라.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죠. 그죠? 시스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임무수행은 경찰의 조직이죠. 조직, 그게 조직법인 거지. 조직, 직무 범위,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경직법은 그게 아니라 경찰의 업무수행,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직무수행.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뭘 준수해야 되고, 너는 뭘 할 수 있고, 이런 국민에 대해서 뭐 보호 조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범죄 예방 조치할 수 있고,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루는 법은 경직법이죠. 그래서 경직법 1조와 국자법 1조를 혼동하면 안 돼. 간단하지. 국자법 1조는 뭐가 들어야 돼? 조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조직법이니까. 조직법이잖아, 그렇죠? 법 자체가 뭐 조직 운영에 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법이니까. 그 다음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은 경직법이다. 그 다음에 2조, 뭐 책무, 기본적인 책무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안 돼. 왜? 적극적 공공복리 실현은 경찰 업무에서 언제? 근대 시대 때 제거됐지. 1794년에 포레이슨 일반 난특법을 통해서 제거됐고, 코레츠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다시 확립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공공복리는 빠지죠. 경찰의 임무 중에서 빠지는 거야. 복리가 없잖아. 그래서 소극적이죠. 안녕과 질서 유지, 우리 경찰의 개념에서 나오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란 말이죠. 그래서 공공복리를 두지 않는 거야. 경찰의 임무. 자, 1호부터 8호지. 1호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수사는 게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보통 영미법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수사가 이제 사법작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 소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걸라. 그래서 대륙법계 측면에서는, 그래서 대륙법계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디 영향? 영미법계 영향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죠.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를 해야 되니까 2호죠. 피해자는 수사받아야 되고 피해자는 보호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대테러 작전 수행이죠. 대테러 작전의 수행, 대간접 작전, 대테러 작전의 수행이죠. 그렇죠? 대테러는 저 국무총리실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보지만 대테러 센터 이런 것들이 국무총리실이죠. 물론 이제 국정원도 관련이 있겠지만 국무총리실에 설치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테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5. 공공의 안녕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이죠. 공공복리로서 그런 거 아니라 뭐 효율성 증대, 뭐 산업생산량 재고 이런 것들은 산자부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이제 제공하는 거고, 경찰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돼? 위험 예방, 소극적이죠. 공공의 위험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지. 뭐 국가 발전에서 뭐 경제계획 5개년 계획 세우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뭐 이런 거, 수출 장려 뭐 이런 건 다 그죠? 뭐 통상부, 뭐 통상업 뭐 이쪽이니까. 교통의 단속과 유해 방지죠. 교통의 단속. 교통의 원활한 통행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활한 통행은 그것들은 저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야. 도로법에서 다뤄지게 되고 그것은 저 서울시장 버스가 잘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저 버스가 갑자기 스톱했어. 왜 그랬더니 파업하는 바람에. 그럼 누가 나와요? 서울시장이 나오잖아. 서울시장이. 저번에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눈 맞으면서 막 막히는 거 미안하다고 막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은 원활한 교통의 통행 이런 것은 뭐 일반 행정기관 업무인 거야. 그것은 도로법이고 우리들은 뭐야? 단속과 유해 방지지. 질서 유지란 말이죠.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고 음주운전하고 이런 것들 통제하기 위한 것이 경찰 업무고, 저 도로를 만들고 도로가 원활히 잘 이용돼서 통행을 잘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일반 행정기관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오는 거지. 외국 정부기관 국제은행 국제협력 이것도 있네. 그 다음에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게 이제 경직법이랑 같아요. 경직법은 7가지인데 왜? 그게 1호 2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8가지인 것도. 그래서 경직법과 사실은 나열이 똑같이 돼 있는 거야. 경찰 사무. 이게 사무. 도대체 이제 너희들이 나와바리가 뭐냐 이걸 밝히는 거야. 근데 이제 국민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작용인데 그 전에 도대체 저 어디가 이제 나와바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2가지 나눈 거죠. 하나는 국가경찰 사무. 이게 일반적이야. 왜? 자치경찰이 우리가 원칙이 아니란 말이죠. 자치경찰은 여기 나열된 것에 한정되는 거야. 뒷장에. 이거 빼고는 다 뭐야? 뒷장에 나열된 거 빼고. 왜 국가경찰 사무는 나열이 안 돼 있어요? 자치경찰 사무 2호에 나열된 거 빼놓고 앞에 있는 3조의 내용들은 다 누가 하는 거야? 3조에 있는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국가경찰 사무인 거야. 우리나라는 게 국가경찰 사무가 주가 되는 거야. 국가경찰 사무가 주가 되고 자치경찰 사무는 아직까지도 약간 2차적, 부차적 약간 이렇게 이런 업무에 이제 불과한 거지. 그래서 국가경찰 3조의 경찰임을 수행하기엔 사무가 기본적으로 국가경찰 사무에 다 앞에 있는 8가지가 다만 자치경찰 사무는 이때 국가경찰 사무가 아니니까 제외하겠다. 그래놓고 뒤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야. 이것만 자치경찰 사무인 거야. 그지? 응? 나머지는 다 뭐야? 안 나온 것들은 다 국가경찰 사무. 여기 안 나온 것들은 다 국가경찰 사무인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4가지가 나오죠. 제일 위에 생활안전, 교통, 경비수사. 알아서 암기하셔야겠죠. 생활안전, 교통, 경비수사. 그래서 생활안전에 해당하는 게 감옥이고, 자 교통에 해당하는 게 남옥이고, 경비에 해당하는 게 다목이고, 그 다음에 수사에 해당하는 게 라목이지. 그죠? 가나 다 라목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라목이겠죠. 그죠? 우리들한테 문제되는 거죠. 라목이겠죠. 라목 수사사무. 이거 빼놓고는 나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국가경찰이 수사사무로 봐야 돼. 이거 빼놓고는. 여기 나열된 거 빼놓고는 국가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고, 이것만 자치경찰에서 수사한다 하겠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교통 관련된 범죄, 형법상 공연음란, 성폭력 특례법상 12조에 따른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에 대한 범죄. 이게 나머지는 아닌 거지.
아래쪽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사무지, 음란행위, 음란죄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사무고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하는 범죄.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 특례법상의 가장 약한 범죄라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상대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이런 범죄라 봐야 돼. 나머지는 다 국가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 여기 관련해서 그다음 우측에 경범죄, 기초질서 관련된 범죄. 경범죄 처벌법 있죠? 그거 얼마 안 되잖아. 2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60만 원 벌금 사건이니까 영향가가 별로 없죠. 그다음에 가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양. 근데 이 중에 이제 가나 다 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라목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양에서 유임이 다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약간요. 감옥부터 다목까지는 뭐로 정하는 게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뭐로? 시도 조례로. 근데 사망의 라목의 자치경제사무 수사 이런 것들은 조례를 못 정하지. 일단 대통령령에서 이제 뭐 조례로 정하는 그 다음 얘기지만 이항의 경우는 대통령만 끼는 기준만 제시해 주는 거야. 구체적인 시도 조례로 이제 정해지는 데 반해서 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게야. 그죠? 그래서 넣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죠? 생활안정, 교통, 경비와 관련돼서는 자치경제사무를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틀린 거야 정확하게는. 왜? 대통령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를 정한다. 그럼 또 사망을 틀게 낼 수 있지. 그죠? 수사 업무 중에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를 정한다. 이것도 틀린 거지. 그죠? 이거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다.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근데 이게 경직법에도 유사조항이 있긴 하죠. 직무수행 서로 협력하자. 뭐 좋은 얘기죠.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은 지휘감독이 적법할 때뿐만 아니라 적법성 문제 정당성이 없을 때도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수사 관련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적법성이 없는 위법한 수사지휘를 한다든지 또는 정당성이 없는 수사지휘를 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뭐예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데 이 따로 법률이 경직법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 직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니야. 아까 경직법 1조가 뭐였어? 앞장에 75페이지. 거기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하는 법은 무슨 법이? 그건 경직법이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경직법이지 국자법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하죠. 국가경찰위원회 설치, 심의 의결까지 한다 이게야. 이게 자문이 아니지. 아까 인권위원회 쪽은 자문이었잖아요. 이쪽은 심의 더 나가서 의결, 구속력 있는 거야. 의결은 왜 심의자만 써놓으면 되는지 의결까지 써놓냐? 의결은 심의기한을 넘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결기한이야. 물론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해부제 행정처는 아니지만 의결까지는 한다. 행안부에 둔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경찰청 내부기관이 아닌 거죠. 외부기관이죠. 그래서 통제할 때 우리가 외부적 통제로 보는 이유가 경찰 내부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내부 조직은 뉘앙스를 갖지만 실제로는 외부 조직인 거죠. 왜? 행안부에 두는 거죠. 행안부에 두죠. 행안부에 둔다. 그죠? 그 다음에 위원장은 한 명이 숫자 알죠? 7명 암기하셔야겠죠. 위원장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 한 명은 상임위. 뭐 틀리게 내는 방식 알죠? 자, 상임위원만 정무직이야.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정무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 한 명만 상임위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정무직이 아니라는 거죠. 정무직이다 X야. 예를 들면 위원장이 정무직이다 X다 이게야. 위원장이 정무직이다 X. 왜? 위원장은 상임위 아니죠. 그래서 7명 중에 국가경찰위원 중에 7명에 한 명만 상임위원이고 그중에 그 상임위원만 정무직이야. 그래서 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X야. 상임위 빠지고 위원이 정무직으로 한다. 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X야. 조심해. 이거 나오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X. 상임위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와줘야 한다는 것 조심하시고. 자, 제청해서 행안부장이 제청으로 누가 제청? 알아서 하시고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그 다음에 중립성 보장 됐습니다. 2명은 법관의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이거는 시도자치경찰위나 끊임없는 비교를 하셔야 되죠. 시도자치경찰위는 이 조항이 없죠. 한 명 이상이 이제 뭐 인권에 대한 전문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도 그 법관의 자격을 가지한다 2명 이상이 이거는 없다.
이거는 없다. 어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쪽은 없고 인권 쪽 얘기가 이제 있죠. 그것도 노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향가가 없는 조항이 하나 있긴 하죠. 이건 10분의 6은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건 노력이죠. 아까 인권요 쪽에서는 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죠. 아까 인권조항했잖아요. 인권위원회 쪽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쪽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여기는 노력해야 한다죠. 그래서 노력이 빠지면 X라고 봐야 됩니다. 노력은 훈시적인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원래 노력이에요. 노력은 해봐라 이게 그런 말 하잖아요. 노력은 해봐라. 그러니까 법이 만약에 강행 규정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건 강행 규정이라고 하죠. 빼박. 시체 말로 빼박. 빼박이 되는 건데 안 하면 위법이지. 근데 이거는 노력이니까 노력하다가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5항. 다음과 같고 연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당연퇴직. 자, 1호 3년 이런 거죠. 3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인권 쪽은 이게 3년이 없었죠. 3년이 없었잖아요. 현재 당원인 사람은 임명 결격 사유지만 3년이 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이거는 3년이 지나야 돼. 지금 2년 차야. 당원이었던 적이 그만두고 2년 차야. 그러면 국가경찰위원은 될 수 없죠. 그렇지만 아까 인권위원증은 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3년. 3호에 뭐 들어가는지 아시죠? 법관이 보통 들어가서 X로 나오죠. 법관이 들어가서 X로 나왔다. 3호에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은 있는데 군인까지 있죠. 넷이 있는데 법관은 없죠. 그렇죠? 직에 있거나 그 직에 퇴직가 나서 3년은 똑같이 있고. 자, 국가공법 결격 사유죠. 응? 경찰공법이 아니라 경찰공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방공법도 아니고 국가공법이죠. 국가공법이죠. 경찰공법이 아니라. 왜요? 경찰공무원 쪽이 아닌 거야. 왜? 행안부 소속이니까.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공무법이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국가수사본부장을 봐보세요. 16조의 5항 7항을 봐보세요. 81페이지. 자, 81페이지 7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디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7항 16조 7항 경찰공무법이죠. 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공무원 아니야. 경찰공무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찰공무법이지 국가공무법이 아니지. 근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거야. 왜? 행안부 소속이잖아. 그래서 국가공무법으로 깔맞춤 해놓고 시도자치경찰 쪽 위원회 쪽은 83페이지 20조 7항의 5조 83페이지. 이거는 무슨요? 지방공무원법이죠.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3항을 봐보세요. 82페이지 20조 3항.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 중에 시도 임명하는데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누구는 위원장과 상임위는 지자체 공무원이야. 위원장도. 왜? 상임위 2명이잖아. 시도자치경찰위원은 상임위 2명이죠. 상임위. 그게 누구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무원이야. 지자체 공무원. 나머지 5명은 공무원이 아니 되는 거야. 대학교 교수라든지 뭐 될 수가 있죠. 시민단체 사람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둘은 공무원이죠. 지자체 공무원. 그죠? 그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가능성은 없지. 보통은 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하더라고. 보면은 아니면 옛날 법관이었다가 지금 변호사가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더라고. 공무원이 아닌 건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물론 공무원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그건 X고.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근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그죠? 지자체 공무원이죠. 다시 돌아오시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국가공무법을 준용한다. 아래쪽 준용이 되고, 국가공무법이 적용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뭐가 준용된다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국가공무법이 아니라 그렇지. 이건 지방공무법이 적용되겠죠. 지방공무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겠지. 이거는 그죠? 이건 분명히 돼 있을 텐데 이겠네. 82페이지 20조의 5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법 52조 57조를 준용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지방공무법 52조 57조를 준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그 국가경찰위원회 임기와 신분보장 위원회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없죠? 연임할 수 없다. 연임이 안 되네. 아예 연임이 안 된다. 아까 인권위원들은 2년이고 2차례 연임이 가능했는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다. 새로 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자 임기가 이제 3년에서 1년 한 상태에서 이제 고리가 돼가지고 새로운 위원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임기가 2년이지. 2년. 남은 기간이지. 남은 기간. 잔임 기간이라고 하죠. 잔임.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쪽은 없지만 시도경찰위원회 쪽에 있는 특징 조항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 있죠. 그 83페이지 23조 1항을 보면 1항은 같죠.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같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을 한다. 이것도 같죠. 근데 이게 있죠.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야. 그러니까 2년 6개월 차에 전임자가 사망했어. 2년 6개월 차에. 그럼 6개월 남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 보궐위원은 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개월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3년도 가능하답니다. 6개월하고 이제 3년 더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쪽에만 있는 거예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 쪽은 없지. 국가경찰위원회 쪽은 그냥 잔임기간은 한 달하고 끝났고 뭐 1년이 미만일 때는 뭐 한 차례 뭐 이런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지금 없죠. 구조 쪽은.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구조형입니다. 중대한 신체상 정신적 장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하고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체 정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면직이 되죠. 근데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뭐랑은 차이가 있냐면 5항에 8조 5항에 당연퇴직과 헷갈리면 안 돼요. 당연퇴직은 말 그대로 당연퇴직이야. 법이 정한 사회에 해당하면 그 직위를 바로 상실하는 게 당연퇴직인데 구조 2항에 나오는 것은 당연퇴직이 아니라 면직이야. 그러면 면직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죠. 의결이 필요하죠. 실제 사건을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가면 면직하려면 의결을 통해서 면직시킨단 말이야. 이거는 당연퇴직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신체상 정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당연퇴직에 아니다. 뭐예요? 그러면 면직이다. 88페이지 봐보세요.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서 4조를 봐보세요. 면직인데 위원회 88페이지.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입니다. 4조. 중대한 심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면직하는 경우 뭐가 있어야 돼?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당연퇴직이 아닌 거야. 당연퇴직은 의결이 필요 없는 거지. 그게 당연퇴직이 당연히 퇴직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퇴직이 아니라는 거야. 심상의 장애가 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 당연퇴직이 아니라 의결이 있어야지 면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9조 2항과 8조 5항을 구별해라. 9조 2항의 심상의 장애 이 문제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셔야 되겠다. 10조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 의결이죠. 1호 외에 다른 국가에는 또 업무 협조 요청을 받는 거 외에 기억하시고 국가경찰사무로 장난을 치죠.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6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 한 명을 하거나 한 명을 하죠. 그 다음에 자치경찰하면 주요 법령 정치 관한 사항 시도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사항 제의요구할 때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제의요구를 요구하는데 그때 이걸 거쳐야 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결을 거쳐서 제의요구를 한단 말이죠. 비상사태 때 경찰청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때 심의의결을
의결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전에 하는 게 있고 사후에 하는 게 있었죠. 그죠? 32조 가볼까요? 32조. 32조를 보시면 그 1호와 2호가 있고 3호가 있죠. 자, 키워드 따서 아정에 암기해야 되는데 1호가 있고 1호, 2호가 하나고 3호가 따로인데 사항을 봐보세요. 1항에 따라 지휘명령하는 걸 국가경제 즉시 보고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1항에 따라 지휘명령하는 걸 국가경제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1항 3호 의견은 미리 국가경제 의결 3호. 1호, 2호, 3호로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3호만 미리 의결이지. 미리 의결.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긴급 항해는 우선 조치 후 물론 사후에 하는 경우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와 관련 얘기예요. 이와 관련돼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 그렇죠? 심의 의결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오시면 9호는 뭐 그냥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청에 붙인 사항. 그다음에 2항. 근데 9호는 이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인데 2항은 행안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심의결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이죠. 누군 없어요? 경찰청장이 없다는 거 조심하세요. 2항은. 10항의 2항은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누가요?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뭐라고 해서 적정하지 않다. 애매하지만 적정하지 않다. 국가경찰 운영에 대해서 사무는 어디에 수행한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수행한다. X. 행안부에서 수행한다. X.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0. 일단 합의제 행정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수행을 못한단 말이야. 심의 의결만 하는 거야. 회의만 하는 거야. 한마디로 6명, 7명이지 플러스 1하니까 위원장 플러스 6명이 모여가지고 위원장 플러스 1하면 7명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뭐야? 심의 의결만 땅땅땅만 하는 거야. 서로 가지고 그냥 실제 업무 수행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업무 수행은 누가 하는 거야?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회의는 제적위원 가반 출석이 출석 가반수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한다. 경찰청. 청의 조직은 행안부 장관 소수로 경찰청을 둔다. 분장기관.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광역단체의 시도 경찰청을 두고 시도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시도 경찰청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시도에 두는 거야. 시도. 그 다음에 경찰청장. 자, 경찰청이 두죠?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 공무원이죠. 여기서부터 경찰청장부터는 경찰 공무원이야. 경찰청장을 두면 경찰청장은 치안 총괄을 한다. 어디? 국가경찰위는 어디? 국가경찰위는 동의 체크.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2항 3항. 사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수사는 아니야. 6항으로 빠졌지. 자, 3항과 6항으로 수사는 아니지. 수사는 원래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가 없지. 단서가 있긴 하지만 16조의 2항과 비교해보세요. 16조 2항.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한 시도경찰청의 경찰상 수사부서 공무원 지휘감독한다. 16조 2항을 경찰청장으로 낼 수가 있어요. 경찰청장 수사는 국가선부장이구나 이렇게 하고 물론 저 국가수사본부장을 여기다 넣는 것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죠. 기출해 보면 14조 3항을 주어를 경찰청장 대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넣어서 출제한 경우도 있었지만 내 생각엔 이거보다는 뒷글 출제하는 게 더 낫긴 하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당연한 거니 어떻게 보면 국가경찰을 총괄하는 뭐 인사권부터 시작해 다 가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국가수사본부장이 한다는 게 넌센스지. 그래서 3항 임기는 2년 중임 불가. 자, 직무를 집행할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죠? 그냥 아닙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아니고 국회가 탄핵 소치를 결할 수 있다. 탄핵 소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이제 소추하면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하고 6명이 찬성을 하면은 탄핵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직을 상실하죠.
해임건의는 안 돼. 해임건의 대상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인데 경찰청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중앙행정위원회 장은 맞는데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어서 국무위원이 아니야. 그래서 해임건의 대상자는 안 돼요. 6항 수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 누굴 통해서? 뒷장 누굴 통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입니다. 시도경찰청장한테 직접 하면 안 돼. 시도경찰청장한테 직접 하면 안 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응?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 보고한다. 파랑 중단한다. 어쩌고저쩌고 읽어보면 되는 얘기고. 차장은 치안 정감이죠.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람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차장. 이거는 무슨 대리라고 하죠? 임의 대리 X. 지정 대리 X. 임의 대리 X, 지정 대리 X, 협의의 법정 대리 0. 자, 이 조항. 자, 임의 대리 X, 지정 대리 X, 협의의 법정 대리 0. 협의의 법정 대리는 사유도 나와 있고, 사유 어느 때 직무 대리를 하느냐 나와 있고, 대리자도 나와 있으면 이것을 협의의 법정 대리라고 하죠. 협의의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죠. 사유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유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리권자가 누구예요? 차장. 경찰서 차장으로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 협의의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수사본부장. 치안정감을 보한다. 2항 국가수사본부장 수사 나오면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똑같죠? 당연히 퇴직된다. 그 다음에 5항도 똑같죠. 탄핵도 똑같습니다. 해임건의 안 되는 거 똑같고. 해임건의 나왔었죠? 해임건의 X. 탄핵입니다. 탄핵. 근데 이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장 간의 차이가 있는데 14조 2항을 봐보세요. 2항은 차이가 있죠. 여기는 14조 2항은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죠. 행안부 장관의 제청이죠. 국무총리를 거치죠. 대통령 임명하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 조항은 없잖아. 지금 16조에. 이 조항은 지금 없다. 이 조항은 지금 없는 거야. 이 조항은 국가수사본부장 쪽은 없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 그럼 국가수사본부장은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되느냐? 경찰공무원법의 7조 경찰 책의 116페이지. 자, 경찰공무원법의 7조 16페이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116페이지 7조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의 제청으로 총리 거치 대통령 임명. 야,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죠? 국가경찰에 동의 안 받아요. 그죠? 청장의 추천, 장관의 제청, 총리 거치 대통령 임명. 왜? 총경 이상이잖아. 총경 이상은. 그럼 여기에 대한 특별 조항은 여기 있는 거야. 경찰청장만 이렇게 된 거야. 79페이지. 경찰청장만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받다 장관이 제청해서 총리가 이렇게 하는 국가경찰의 동의를 받는 것은 누구예요? 경찰청장은 그렇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과 다르게 청장이 제청하는 거예요. 청장 추천, 제청해서 추천해서 장관이 제청해서 들어오는데 국가경찰위원회 직접 안 거치죠. 동의를 받지는 않죠. 국가경찰의 동의 이런 거 없어요. 인사청문도 없어 그 대신. 인사청문도 없다. 인사청문도 없죠. 인사청문도 없다. 누구는? 국가수사본부장. 다시 들어오시면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6항 임용할 필요가 다음 자격을. 근데 이거는 자 봐봐요. 6항이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는 내부 승진돼요. 내부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올릴 수도 있고 외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대상으로 필요가 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죠. 6항에. 그럴 때는 이렇다 이게야. 1호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급 이상 공무원 총경 이상의 경력을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2호 10년 이상. 그다음에 3호 5초도 10년 이상. 4호 이것도 10년 이상. 근데 법률은 경찰학이지. 행정학은 없고 행정학은 있을 필요 없겠지. 수사니까.
수사니까 행정학이 있으면 좀 머리 아프죠. 법률학, 경찰학, 조교수. 그다음 5. 합산 15년. 합산 15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총경 이상의 경찰 용모로 10년은 아니고 7년. 7년. 그다음 경찰학 교수로 8년. 그러면 이게 1호도 아니고 말이야. 4호도 아니잖아. 그죠? 7년하고 8년 하면 1호도 아니고 4호도 아니죠. 그래서 5조. 합산 15년이죠. 이것도 가능하죠. 총경으로 7년, 그다음에 법률학 교수로, 경찰학 교수로 8년. 그러면 5에 해당해서 국가수험부장으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 이제 대상으로 하여 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각의 하나에 해당 국가수험이 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경찰공무원이니까. 그다음에 3년 이건 비슷하겠네. 그다음에 4호는 1년. 판검사의 경우 퇴직하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년이네 이거는, 그죠? 오, 되고. 시도자치경찰의 설치 어디에? 자, 시도지사 소속으로 기억하세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무슨 경찰이죠? 자치경찰. 아까 자치경찰 4가지 있었죠. 그 사무. 자신 사무를 관장하게 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관을 둔다. 2개를 두는 경우도 있죠. 경기도 같이 2개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깔아놨죠. 밑밥을.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해. 아까 국가경찰관은 그냥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경찰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돼 있죠. 경찰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대외적 의사표시도 해. 이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게 차이죠. 국가경찰청은 심의의결기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할 수 없으니까 경찰청이 수행하는 거고,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은 합의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개의 시도자치경찰을 두는 경우 명칭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 구성 7명인데 이제 상임위 2명이 다 아시죠?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2명. 자, 이양 노력해야 한다. 동일. 인권에 대한 전문가 1명이 임명돼서 노력은 해줘야죠. 근데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이 한다. 이건 없지. 이건 없지, 그죠? 여기는 그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상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7명 중에서 2명을 추천하는 쪽을 한번 봐보세요. 시도의회. 그 다음에 4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나머지 1명. 자, 7명인데, 자, 2명을 추천하는 게 시도의회,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그 2명, 나머지는 1명씩. 그죠? 합치면 7명이 되겠죠? 자, 이항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없었는데, 그지? 여기 있네.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5년이네. 여기는 5년. 두 번째도 5년. 여기는 행정학도 있죠. 아까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학이 없었지. 수사니까. 근데 여기는 자치니까 이게 행정학에서 이게 자치제도가 많이 나오걸랑. 행정학에서 많이 배우죠. 자치는. 그래서 여기 행정학이 있다고 봐야겠죠. 5년. 여기 10년 아니고 아까 국가수사본부장은 10년이었는데 10년이었고 행정학이 없었지. 행정학이 없었고. 그죠? 행정이 없었지. 아까 3호에 행정학이 없었고 국가수사본부장 5년이 아니라 10년이었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학이 있고 5년이죠. 그 다음 사망.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근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까 없었죠. 근데 여기는 시도지사 임명한다고 되어 있네. 그렇죠? 위원장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인데 그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뒤에 가시면 88페이지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서 2조 2항. 이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이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겠죠.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이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서 비상임위원 6명이잖아요. 상임위원 1명이니까 비상임위 6명이죠.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중에 1명을 그 중에서 호선한다 있겠죠. 호선한다. 근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라고 돼 있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게 돼 있네. 그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 1명 있잖아. 1명 더 있죠? 여기는 상임위원 2명이고 상임위원이 또 1명이 있단 말이야. 이때
어? 위원장 말고 위원장은 상임이고 상임 따로 위원이 따로 있는데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자체에 공문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국가경찰위원회 쪽에서는 상임위원 한 명만 정무직 공무원 한다고 그랬죠. 정무직 공무원 한다는데 여기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합쳐서 2명이죠. 합쳐서 2명은 지자체 공무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위원을 지자체 공무원 한다면 틀려요? 위원을 지자체 공무원 한다면 틀려. 그 다음에 위원은 정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지방문은 52조 국가공무원법 아니죠? 네, 지방공무원법이야. 를 준용한다. 그러면 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했어? 아, 지자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말을 안 해도 일반법이 있잖아. 그렇잖아, 그죠? 상임위원과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공무원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지방공무원이 적용되는 건데, 지방공무원이 아닌 나머지 5명 어떻게 할 거냐겠죠. 그래서 이게 따로 둔 것으로 봐야 돼요.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법 52조 57조를 준용한다. 그다음에 공무원을 의지한다.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것도 3년이네. 이게 비슷하네. 3년. 이것도 이제 3호에 그게 없지? 뭐? 법관이 없는 거 똑같죠? 우측하시면 이게 그죠? 특징이네. 국가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퇴직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게 있고 이제 지방공무법이죠. 지방공무법. 그 다음에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도조례에 정한다. 시도조례.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가 있죠. 추천위원회. 아까 2명 추천하는 경우 2명 추천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2항 시도경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임위원 한 명 더 있잖아요. 상임위 한 명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연장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연장자 수는 X입니다. 연장자 순이 먼저 나면 안 돼. 상임위원이 먼저 나야지. 그지? 그 다음에 임기보장 3년 연임 불가 아까 했고 2항은 3항은 똑같아요. 면직은 똑같이 국가경찰위원과 똑같아요. 소관사무 시책수립 뒤에 가시면 6호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된 경찰청장과 협의 청장과 비상사태 전국 치안을 위한 경찰청의 지휘명령에 대한 사무 아까 32조 그거야. 국가경찰 자치령 협력사항과 관련해서 누가 협의? 경찰청장이죠.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과 협의. 그 다음에 국가경찰의 심의 조정 요청. 그 다음에 17호 2항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의결사항 심의결사항 시도경찰위는 심의를 한다. 일반 의결 종족수 시도지사는 적정치 않다고 제의를 구할 수 있다. 아까 국가경찰위원회 게 누구였죠? 사망이 해당하는 게 국가경찰위원회 행안부 장관이었죠? 여기는 시도지사네. 여기는 시도지사. 국가경찰위원회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라고 했죠. 이것도 비슷하지 이거는. 근데 사항 대신 이게 이제 여기서 하는데 시도지사가 하는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하는데 애한테 좀 해줘라 제육해라라고 하는 자가 둘이 더 있단 말이죠. 제육해라라고 요구하는 자가 이제 두 가지 경우수가 둘이 더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항. 근데 이거는 좀 사유가 바뀌었죠. 지금 사망은 적정치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사유를 좁혔다고 봐야 돼요. 사항.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일 현지에 친다고 판단. 이걸 낼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내면. 이걸 적정하지 않다라고 틀리게 낼 수 있어. 사항을. 그럼 뒤지기 어려운 거지. 나 같으면 이런 거 낼 것 같아요. 충분히 낼 수 있는 얘기구나. 왜냐면 간섭하는 거라서 좀 좁게 하는 거야. 사망은 적정하지 않다는 건 뒤지기 넘는 거야. 적정하지 않다. 끝이 없는 거 적정하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건 끝이 없지는 않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지에 취해야 돼. 그럼 행안부 장관이 미리 경찰의 의견을 더 국가경찰위원회 거쳐. 아까 이게 의결사항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요구해 주세요라고 행안부 장관이 얘기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이나 행안부 장관을 거쳐 시도자의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네, 저기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저기 요구하는 거지.
직접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 행안부 장관과 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이 법령 위반되나 공익을 현지 해친다고 판단되면 뭐 이렇게 경찰위원회 거쳐 국가경찰위원회 거쳐가지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X지. 직접 제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제의 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알겠죠? 하게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좀 조심해서 다뤄야 돼. 이런 거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어. 에이, 맨날 숫자보다는 이런 거 내야지. 맨날 그럼 숫자만 맨날 내지 말고 이런 거 내야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직접 요구를 못 한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시도지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시도지사에게 제의 요구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5항 위원장은 제의 요구를 받은 7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제기를 한다. 회의를 소집해서 요구를 받으면 이 경우는 제적감 출석의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정과 같은 걸 하면 의견을 확정된다. 이게 없었죠. 어디에? 국가경찰위원회 쪽은 이 종족수가 따로 없었어. 그래서 일반 의결 종족수인데 여기는 따로 있는 거야. 응? 그럼 국가경찰위원회 쪽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봐볼까요? 그 뒷장에 88페이지 6조. 행안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했죠. 국가경찰위원회에. 그때 10일 이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결한다고. 이거는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쪽이 없었어요. 10일은. 아까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할 때 백시킬 때 행안부 장관이 백시킬 때는 넘어왔죠? 그럼 10일 이내에 해줘야 한다면 10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0일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제의를 요구했죠? 그럼 이제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확정이 되는데 이게 또 여기는 없었어. 여기는 여기는 있었는데 이게는 여기는 없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일반 의결 종족수예요. 제적과반수 출석과반수로 하는 거예요. 별다른 규정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없었고 그 다음에 7일 이내는 똑같지. 이건 7일 이내는 똑같아. 7일은 여기도 7일 있었죠? 법률에? 여기도 지금 대통령이 7일이 있었지. 제의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 회의를 소집을 해야 돼. 7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재의결을 진행을 해야죠. 그죠?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건 있었지. 둘 다 똑같아. 7일. 같은 점 뭐고 다른 점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겠다. 그 다음에 26조 운영. 시도자치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돼야 하면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위원 3명이 아니라 2명이죠. 2명 이상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3명은 어디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 쪽은 이게 3명이었죠. 국가경찰위원회 쪽은 이게 3인이죠. 88페이지 아래쪽. 자 7조입니다. 88조 아래쪽 국가경찰 규정에 보면은 제일 밑에 3인 이상이죠. 3인 이상. 올 이에는 정기회. 그 다음에 임시회는 3인 이상 행안부장 경찰청장인데 여기는 2인 이상이면 되죠. 다시 들어오시면 26조. 시도경찰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다만 임시회는 2명 이상이죠. 근데 정기회는 몇 회가 안 나와 있네. 그지? 정기회는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대통령 영입하면 있겠지. 예? 이건 대통령 영입하면 자 93페이지. 93페이지 이건 자치경찰사마 시도자치위원회 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에 가면은 93페이지 13조에 올 1회 이상 있는 거예요. 93페이지 13조에 올 1회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올 2회 이상 정기회, 그 다음에 시도자치위는 올 1회 이상 정기회. 임시회는 국가경찰위원회는 3인 이상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임시회,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인 이상, 그 다음에 위원장의 요구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2항 다시 돌아오시면 2항 4항 시도자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제시해주면 시도조례로. 우측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에 두고 그 다음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까지 가능하죠. 경무관까지. 아까 우리 고위공직자 할 때
치안감 또는 시도경찰청장이죠. 치안감 또는 시도경찰청장이죠. 간혹가다 시도경찰이 경무관인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렇죠? 세종시 같은 경우겠죠. 제일 조그만데. 광역단체인데 제일 조그만다 이겠죠. 2항. 7항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에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 중 행안부장의 제청으로 공모진을 거쳐 임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7조에도 불구하고. 아까 7조가 그냥 청장의 추천, 장관의 제청,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어디 있죠? 116페이지. 116페이지 7조가 아까 어떻게 있었어요? 제일 밑에 116페이지 7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청장의 추천, 장관의 제청, 총리 거쳐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게 근데 이거랑 비교가 뭐야? 다시 돌아보세요. 28조 2항은 뭐가 들어왔어요? 사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차이가 있죠? 시도자치경찰인의 협의하여 이게 없지 저기에는 경찰공무법에는 이게 추가된 거. 그래서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도 총경 이상일 거 아니야? 경무관 이상이니까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 협의를 먼저 해서 추천해야 한다 이겠죠. 나머지는 그냥 추천하면 되는 건데 시도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의 추천을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나머지는 똑같이 제청, 총리 거쳐 대통령 임명한 똑같잖아. 똑같이. 뭐만 틀린 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한다. 어디랑 협의한다고요? 시도자치경찰이 협의한다. 누가? 경찰청장이. 그래서 추천한다. 그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누가? 행안부 장관이.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소에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소의 시도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받아요. 시도경찰청장이. 이거는 7급 시험에도 나왔어요. 바로 7급 시험 행정법에서 7급 시험 행정법 강론에 출제가 됐어. 작년에. 예?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받는 거야. 예? 누가요? 시도경찰청장이. 그렇죠? 시도경찰청장이. 그렇죠? 그다음에 사항. 시도자치경찰은 자치는 심의 의결하게 시도경찰 지휘감독한다. 시도자치경찰은 상급기관이네. 시도경을 지휘감독한다. 물론 이제 자치경찰사무죠. 자치경찰사무. 심의 의결을 하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은 심의 의결할 시간제 여유가는 심의 의결이 곤란한 경우는 시도경찰이 위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은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한다. 경정 이상이네, 그지? 그래서 경무관까지. 그 다음에 경찰서장은 어쩌죠? 지감독한다. 그 다음에 사망. 경찰서장이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을 두고 설치기 있는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건 부령으로 정하네. 부령. 대통령이 아니라 부령. 필요한 경우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시도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청의 자치경찰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 이를 반영해야 한다. 직제 등에서 이제 준용할 대통령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32조. 경찰청장은 뒷장 당 각호에 해당할 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직접 지휘 명령합니다. 누가? 경찰청장이. 특이한 경우죠. 경찰청장이 직접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 명령,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1호 국가 비상사태, 2호 다수의 시도, 3호 해당 시도. 키워드 따서 암기하세요. 국가 비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수의 시도 관련되는 것, 세 번째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경우 시도 경찰 공무원, 자치경찰 사무소 시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지휘 명령하는 거야. 그 절차 2항. 바로 할 수는 없고 경찰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직접 지휘 명령하는 사유의 내용을 구체로 제시하고 이 위원회가 먼저 의결해 줘야 돼요. 결정해 줘야 돼. 이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이 지휘명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먼저 시도한테 시도자치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쪽에 이제 통보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공무원들의 시도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한테
저 명령하고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경찰함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감독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얘기죠.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사항. 대신 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국가경찰관에 즉시 보고해야 돼. 3호에게는 미리 의결을 3호 뭐지? 시도, 해당 시도. 1호가 아니 국가 비상 다수가 아니라.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 국가 비상이랑 다수가 아니라 해당 시도. 해당 시도와 관련 3호의 경우에는 미리 의결을 해야 돼. 미리. 원칙적으로 미리. 예외적으로 사후에 이제 의결을 얻으면 되는 거지만 원칙은 미리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 3호에 한해서. 자, 3호 관련 미리입니다. 3호. 1호 유 아니고 1호 국가 비상사태 아니고 그다음에 다수 시도도 아니고 해당 시도 한해서 해당 시도. 연결 잘 보세요. 길게 나오니까. 5항 기출 이미 있어요. 국가경찰에는 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인정된 지휘명을 중단할 그 의결하여 경찰청에 통보할 수 있다. 구성이 있는 게 의결이니까. 6항 경찰청장은 사유가 해소될 때 경찰의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한다. 7항 시도경찰관은 의결로 지원의 조정 범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8항 경찰청장은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경찰청장에게 이것을 위임할 수 있다. 보칙.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항 자치경 사무를 수행에 필요한 시도 예산 관련된 심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을 한 누가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원래 그런 게 예산은 시도지사입니다. 2호 시도자치경찰은 누구 의견을 들어야 돼? 경찰청장이 시도가 아니라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소례에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4조는 하야 한다.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34조.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시도지사는 할 수 있다고.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사무를 이관한 거야. 그래서 지자체 사무가 된 거지만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 35조 2항 시도지사는 할 수 있고 원래는 국가가 돈을 대줘야 돼. 국가가 왜 34조 국가가 돈을 대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야 한다고. 국가는 시도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항 시도에는 예산 의결할 때 자치경찰 사무에 관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경찰관의 규정 다 한 거니까 한번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위원장 2항 비상임원 중에서 상임원 아니고 호선한다. 대통령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호선하는 겁니다. 위원장 상호했을 때 상임위원 연장자수 이건 비슷했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이와 같았습니다. 위원회 애우 됐고 그 다음에 위원회 면직 아까 했고 의결이 있어요. 제2요구 했고 회의 정계 임시 했고 우측 운영세칙 이 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누가 결정한다? 위원장이 운영의 세부적인 세칙을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